그럼 계속해서 세션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클라우드 ERP로의 전환 성공 사례와 UI5 기반 솔루션 활용이라는 주제로 BXT 솔루션 이태용 전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XT 솔루션의 이태용 전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클라우드 ERP 전환과 관련 사례를 공유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세션을 참여하시느라고 대단히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적 기반의 얘기들은 좀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는 이번 그 내용에서는 실제 클라우드 ERP로 전환한 이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고민 상황에서 클라우드 ERP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실제 본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구현했는지 관점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례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어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ERP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핵심 이유가 클라우드 ERP로 도달하게 한 것일까요? 각 기업체마다 처해진 상황들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지금의 시장은 앞서 염희철 파트너의 세션 발표 내용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변동이 상시화되는 시대라고도 통칭합니다. 아무래도 뭐 원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변동이 상시화되는 어떤 내용이 있고 공급망의 리스크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 이런 시장 환경을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IT가 이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고 그 이슈들을 해결해내느냐, 그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클라우드 ERP가 제공해야 되는 경쟁력은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신뢰도, 그리고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SAP 클라우드 ERP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들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운영체질로 바꾸고자 하는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본격적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되는 A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이고요. 하이텍 산업에서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2014년에 한국 본사를 대상으로 SAP ECC 6.0을 도입을 하였죠. 그 당시에는 한국 본사만 유일한 생산 거점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글로벌 제조업체로 이제 변화가 되어 가면서 대량 제조 기지인 베트남 법인이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베트남 법인도 확산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클라우드 ERP 도입을 고민하고 있었던 시점에 인도 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이 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현지 내수 시장이 확대가 되고 수출 물량이 증대가 되다 보니까 베트남 법인의 제조 거점만으로는 생산 캐파를 다 충당해낼 수가 없었죠. 즉 ERP 개선을 떠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롤링 프로젝트를 인도 법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2014년에 ERP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커스텀들이 있었을 것이고 레거시하고의 어떤 데이터 연계도 다소 느슨해진 것이 현실이죠. 결과적으로 업무 생산성이 대단히 좀 저하된 상황이었고요.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MRP를 구동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는데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본사와 베트남 생산 거점 간에 물동의 흐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인 간 매입 매출이 수시로 많은 물량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인 간의 데이터를 연결하다 보면
다소 그레이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많은 단절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개별 법인의 결산뿐만 아니라 그룹 연결 관점의 어떤 원가를 산정한다거나 연결 관점의 손익을 산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었죠. 또한 장부상의 어떤 숫자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법인 간 거래의 핵심은 계획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구동시키고 물동의 흐름을 한 통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그런 가시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온프렘 환경에서 롤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클라우드 ERP로 전환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결국 해당 A사는 우리의 글로벌 제조 환경을 표준 프로세스로 재설계해보자. 그리고 그 표준 프로세스를 우리 회사의 전사적인 어떤 글로벌 템플릿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SAP ERP 클라우드를 구축하면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정합성부터 확보하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의 가시성을 획득하는 형태의 목표를 수립하면서 클라우드 ERP로 전환하고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럼 어떤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형태겠죠.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ERP로 전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앞서 다른 파트너사도 설명을 주셨고요. 기존 시스템과 데이터를 그대로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방식의 컨버전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신규 구축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 오브 메인터스가 도달하는 걸 떠나서 해당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업무 혁신 수준으로 재설계하고 그리고 그레이 영역이었던 것들을 깔끔하게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가 컸기 때문에 신규 규칙 방식인 그린필드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방식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또 해당 고객사의 고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구축 범위를 선정하고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원칙을 세워서 정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겠죠. 가장 큰 핵심은 단절 없이 E2E 프로세스가 구동되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더불어 그것이 한국 본사만의 것이 아니라 베트남 법인이나 인도 법인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하고 안정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었죠. 오늘 P2 스탠다드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가장 핵심은 SAP 클라우드 ERP가 제공하는 표준 프로세스 기반으로 우리의 전사 템플릿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법인의 구축을 빅뱅 방식으로 한 번 해낼 것인가? 아니면 뭔가 구현의 로드맵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가 그 다음 고민 아니었겠습니까? 그 로드맵 설계에서도 핵심은 단계별로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과정에 힘을 바짝 써야 되죠. 그래서 혁신 수준으로 투비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 관리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현업 부서 또는 해당 법인의 사용자들이 그것을 우리의 글로벌 템플릿으로 수용하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클린 코어를 지켜내면서 구현을 했고 실제 신규 시스템에 담겨지는 데이터를 아주 철저하게 클린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가 그러하듯 구현 이후에 운영 안정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안정화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점검회를 하면서 우리가 러닝한 데이터의 결과물이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데일리 점검회의를 진행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클라우드 ERP가 제공하는 많은 신기능들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설명들이 있으셨고요. 이 회사는 하이테크 산업에 제조를 하는 부품 업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글로벌 환경에서 지녀야 되는 제조 기업의 필수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하이테크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텍 산업의 특성을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은 머티리얼들이 파생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동일한 어떤 사양을 갖고 있는 하나의 원자재도 계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머티리얼들이 파생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성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내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전사 1물 1코드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집니다. 물류의 중심은 머티리얼 코드죠. 이 머티리얼 코드가 중복으로 관리된다거나 또는 오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데이터를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신뢰성은 저하될 것입니다. 첫 번째, SAP가 표준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들 중에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재 클래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제품이나 자재에 대한 분류 체계를 대중소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분류 체계별의 특성치들을 우리가 다 사전에 셋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머티리얼을 파생시켜야 되는 담당자가 이 분류 체계별로 이 특성치를 선택하게 되면 유니크한 자재 코드와 자재 디스크리션들을 시스템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죠. 이중 등록이 사전에 제어가 됩니다. 일물 1코드를 우리가 준수한다고 하는 것들은 동일한 특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메이저한 어떤 그 리비전 변경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머티리얼이 따지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하이텍 산업에서는 대단히 다양한 사양업이 되는 리비전들이 생겨납니다. 머티리얼 코드를 새롭게 따는 형태의 관리는 아닌데 각각의 세부 리비전별로도 재고도 구분하고 싶고 발주도 그 단위로 하고 싶고 그리고 MRP라고 하는 계획상에서도 리비전별로 구분하고 싶고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하이텍 산업의 니즈인데요. SAP가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ERP가 제공해주는 또 훌륭한 기능 중에는 스탁 세그먼트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머티리얼 코드를 파생하지 않고 동일한 머티리얼의 리비전별로 MRP, 구매 발주, 재고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라트 추적 관리를 해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제가 이 회사는 글로벌 제조 환경에 각각의 법인 간의 매출 매입이 일어나는 법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하면 해당 법인에서 결산을 하고 원가를 관리하고 손익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연결 원가와 연결 손익성이 나와야 이 서플라이 체인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SAP 표준에는 또다시 훌륭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룹 밸류에이션을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패럴렐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기능을 활용하면 개별 법인에 대한 법적 평가라든가 그룹 연결 원가라든가 또는 손익센터별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회계적인 데이터의 흐름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물류 데이터의 거래 이력들이 그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크로스 컴퍼니 스탁 트랜스퍼 오더라고 하는 것들이죠. 요즘에는 어드밴스드 인터컴퍼니라고도 통칭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평가에도 들어가고 우리의 통합 MRP 환경으로도 들어와서 MRP 라이브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운영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관점에서 주요하게 추진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정합성의 측면입니다. 제조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생산 캐파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제조 원가라고 하는 관리가 항상 모든 제조기업의 가장 첫 번째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제조 원가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SAP적인 표현으로 원가 구성 요소라고 통칭하죠. 즉 재료비, 노비, 경비라고 하는 것들이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비용 요소입니다. 해당 A사는 클라우드 ERP로 전환하기 전에 원가 구성 요소가 6개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큰 틀에서의 원가 변화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각 세부적인 단위의 어떤 원가 변화 동인별의 세부 비교를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죠. 이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된 것은 결국 원가 구성 요소의 세분화,
재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제로비도 제로비라고 하는 원가 구성 요소 하나로만 관리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제조업체가 동일하게 인지하시겠지만 제로비 구성 요소 중에는 주요 원자재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주요 원자재들을 SAP의 오리진 그룹이라고 하는 구분을 통해서 제로비도 상세화했고요. 농업의 경비도 원가 분석의 니즈에 맞춰서 상세화하고 변동비, 고정비 관점으로도 원가 구성 요소를 나눠냈죠. 결국 40개의 원가 구성 요소로 세분화했고요. 실제 원가를 보았을 때 표준 원가 대비 어떤 형태의 어느 영역에서 변화가 컸는지 이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결 원가와 연결 손익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본사, 베트남 공장, 인도 공장이 물론 엔드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매출하는 물량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회사의 가장 큰 물량은 한국 본사에서 반제품을 제조하고 그것을 베트남 공장으로 법인 간 매출 매입 거래를 통해서 이전시키고요. 베트남 공장에서 추가 가공 행위를 해서 상위 반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위 반제품을 인도 공장으로 매출을 해서 인도 공장이 최종적인 제품을 제조하고 엔드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 우리가 전형적인 법인 간 거래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제조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베트남, 인도 개별 법인에서 원가 관리가 중요하죠. 해당 개별 법인의 매출 그리고 원가 그리고 손익이 얼마인지 관리하는 이 개별 법인의 법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연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법인 간 거래에 의해서 발생되는 내부 거래를 소고하고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출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을 소고하는 것이 연결의 기본이자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공급망 전체에 대한 원가와 손익을 집계하고 분석해낼 수 있는 것들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과제였고요. 결국 엔드 고객에 판매한 매출액과 내부 거래를 전부 다 소고하고 실제로 발생된 그룹의 연결 원가를 가지고 연결 손익성을 만들어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흐름으로 결과는 그렇게 쌓이는데 앞단의 물류는 대단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현실이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계획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합 MRP라고 하는 것이 구현이 돼야겠죠. 각 법인별로 어찌되었건 판매 계획도 수립하고 생산 계획도 수립하고 그걸 바탕으로 MRP가 돌아서 구매에 대한 계획도 진행하게 되죠. 글로벌 SCM 기반의 통합 MRP 운영 체계를 구현하는 것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각 법인마다의 계획의 파라미터도 잘 정의해야 되고요. 하물며 MRP의 구동 순서를 정의하는 것도 결과물에 많은 변화를 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매출은 엔드가 되는 인도 공장에서 매출을 했지만 사실은 계획의 시작은 역순입니다. 해당 해외 제조법인의 MRP가 먼저 돌아가죠. 그리고 그 MRP 결과가 본사의 수요 계획으로 자동적으로 탁 취합이 되고 본사에서 2차 MRP를 돌려서 통합 MRP의 결과를 가지고 각 제조법인이 활동들을 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겠죠. 네. 그런 통합 MRP 활용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크로스 컴퍼니 STO라고 하는 기능들과 그 데이터의 연계고리가 크게 작동됩니다. 도식화된 형태로 좀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제조법인, 가장 고객 접점에 있는 제조법인부터 해당 현지의 로컬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컬 법인의 계획을 수립할 때 법인 간의 거래가 되는 품목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내용을 포함한 퍼스트 MRP가 돌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가 글로벌 소싱 및 통합 MRP 운영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본사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꽂히게 되고요. 본사에서는 여러 가지
대체 자재라든가 공용 자재라든가 계획의 변수들을 반영을 하고 세컨 MRP를 돌리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조법인이 생산, 출하 활동으로 몰동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죠. 앞서 클라우드 ERP 전환 전에 MRP 런으로 2시간 이상 소요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의 시간은 있으나 최종적인 통합 MRP가 구동되는데 소요됐던 시간은 45초였습니다. 대단히 드라마틱한 변화였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주구장창 들었던 얘기들은 피트 스탠다드, 클린 코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각 비즈니스의 현장, 각 기업체에서 ERP를 사용할 때 표준만으로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즉 편의성이 답보되지 않은 표준은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또 다시 막 커스텀들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 현실에 우리가 마주치게 되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과제는 업무 생산성을 올려주는 관점의 과제였습니다. 결국 SAP의 기본적인 정책이 PT 스탠다드 원칙과 클린 코어를 준수해라라고 하는 것이 클라우드 ERP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밥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UI5 기반으로 솔루션을 개발해서 활용한 형태의 어프로치를 하게 됐습니다. 코어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각각의 법인카드라든가 세금계산서 그리고 출장비 등을 관리하는 전자전표 솔루션, 그리고 거기에 전자증빙과 전자결제가 연계되었고요. 그리고 부가세 솔루션으로 ERP상에서 집계되는 매출 매입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가세 데이터를 집계하고 국세청의 이세로에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전자매체 파일을 자동화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활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 화면입니다. 클라우드 ERP에서 UI5로 개발된 부가세 솔루션이고요. 셉구이가 아닌 피오리 화면을 UI5 프리스타일로 개발한 화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전자전표 솔루션도 각 부서나 현업의 비용 처리 현황들을 관리하고 전자결제와 전자증빙과 연계시키는 형태의 관리가 되겠죠. 이 회사의 프로젝트가 안정화 단계 그리고 클로징이 되면서 저희도 그렇고 고객사도 그렇고 이번 클라우드 ERP 전환 프로젝트는 성공했다라고 상호간에 말씀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업무 혁신 수준의 프로세스를 재설계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변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탑 매니저의 강력한 커밋먼트와 스폰서십이 작동이 돼야겠죠. 그리고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표준의 기능을 많이 아는 파트너와 컨설턴트가 표준 기능을 고객에게 딜리버리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업무의 편의성이 확보된 다양한 클린 코어를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의 솔루션들을 제공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속도와 데이터의 신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역에 있어서 많은 증대 효과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표준 기반으로 클린 코어를 유지하다 보니까 전사 운영 비용이 나름대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약 45% 정도 운영 비용이 절감되었던 사례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SAP가 오늘 내내 파트너와 함께 말씀드렸던 AI와 자동화에 대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도 대단히 큰 의미겠죠. 저희 회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BXT 솔루션은 SAP 클라우드 ERP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이고요. SAP 골드 파트너로서 ERP에 대한 진단, 구축, 운영, 3단계 유기적인 IT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의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산업의 클라우드 ERP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클린 코어와 PT 스탠다드 원칙을 지켜내면서 각 부서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LOB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사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파트너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RP, 클라우드 ERP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많은 고객사가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BXT 솔루션을 선택해 주신다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는 IT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태영 전무님,